지금 유럽의 한 대형마트 커피 코너 앞에 낯선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인당 2박스 구매 제한. 사람들이 카트에 쓸어 담은 건 원두도 캡슐도 아니었죠. 한국에서 건너온 노란 봉지 하나였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커피를 세상에 가르쳤다고 믿어온 나라 이탈리아. 그 자존심의 심장부에서 한국 믹스커피의 유럽 수출이 한 해 사이 400%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몸으로 겪은 사람은 나폴리의 한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의사였죠. 에스프레소만이 진짜 커피라 믿었던 그가 새벽 2시 노란 봉지 하나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비스콘티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공립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3년차 레지던트, 올해 33이죠. 의대 6년,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3년. 그렇게 꼬박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라고 하면 안정적이겠다, 잘 벌겠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월급은 나오죠.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의대 학자금 대출이 아직 6만 유로 넘게 남아있습니다. 매달 550유로씩 갚고 있죠. 거기에 나폴리 본가로 매달 400유로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3년 전 다니던 건설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을 잃으셨거든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죠. 지금은 어머니가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겨우 버티고 계십니다. 제가 보내는 돈이 없으면 그달 월세가 밀립니다. 그러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늘 빠듯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줄여도 커피 하나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 에스프레소만큼은 반드시 단골바에서 제대로 된 한 잔을 마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지켰습니다. 동료 루카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커피를 세상에 가르친 나라야.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나폴리에서 태어나 나폴리에서 자란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었죠. 그러니 0.3유로짜리 인스턴트 봉지 따위에 제 손이 갈 이유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당직이 한 고비를 막 넘긴 직후였죠. 흉통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휴게실로 들어가니 동료 소피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란 봉지 하나를 뜯어 종이컵에 가루를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향이 좁은 공간을 금세 채웠습니다. 그게 뭐야? 제가 묻자 소피아가 답했죠. 한국 커피예요. 야간 당직 때 이게 없으면 저는 못 버텨요. 저는 그 봉지를 흘기 봤습니다. 노란 바탕에 한글이 적혀 있었고 가격이 눈에 들어왔죠. 한 봉에 0.3유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에게 인스턴트는 커피가 아니니까요. 저는 말없이 자판기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쓴맛이 혀를 쳤죠. 마실만은 했지만 향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피아의 노란 봉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당직인 날이면 어김없이 그 봉지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어떤 날은 2개였어요. 소피아는 당연한 듯 봉지를 뜯었고 저는 당연한 듯 자판기로 갔습니다. 그 패턴이 2주쯤 이어졌죠. 무너진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달 말 월급이 들어오기 나흘 전이었죠. 지갑을 열었더니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대출 상환일이 지났고 나폴리 송금도 어제 막 처리한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당직이었죠. 새벽 2시가 지나자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카페인이 절실했죠. 자판기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0.5유로짜리 동전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그런데 자판기 에스프레소는 0.8유로였죠. 딱 0.3유로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란 봉지 2개를 들고서요. 저를 보더니 하나를 쓱 내밀었죠. 선배, 이거 드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거절할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안에 0.5유로를 다시 내려다본 순간 저는 결국 그 봉지를 받았죠. 별 생각 없이 봉지를 뜯어 가루를 컵에 털고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나무막대로 휘휘 저으니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모금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달았죠. 그런데 그 단맛이 싸구려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향이 그 아래에 깔려 있었고 끝에는 크림 같은 부드러움이 따라왔죠. 단맛, 커피, 부드러움. 세 가지가 순서대로 밀려오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게 인스턴트라고? 2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3번째도요? 에스프레소는 짧고 강하고 직선적이죠. 그런데 이건 달고 부드럽고 둥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랐죠. 다르다는 것과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말인데 저는 그동안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여겨왔던 겁니다. 컵을 다 비우고 응급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생각했죠. 고작 0.3유로가 모자라서 마신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왠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월급날이 이틀 남은 터라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죠. 파스타 한 봉지, 토마토 통조림 2개, 달걀 한 팥. 음료 코너를 지나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노란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소피아가 매일 뜯던 바로 그 봉지였습니다.
커피 코너 한쪽 선반에 박스째 쌓여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한 박스에 6유로, 한 봉으로 치면 0.3유로. 단골바 에스프레소가 한 잔에 1.3유로니까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한 달에 30잔을 마신다고 치면 바에서는 39유로. 이걸로 마시면 9유로, 무려 30유로 차이였죠. 그 30유로면 나폴리로 보내는 송금의 한 부분이 됩니다. 손을 뻗으려는데 선반 옆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1인당 2박스 구매 제한. 저는 다시 선반을 봤습니다. 박스가 3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매 제한이 붙었다는 건 그 전에 이미 무섭게 팔려나갔다는 뜻이죠. 인스턴트 커피 앞에서 그 문구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침 옆에서 40배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바구니에 박스 2개를 척척 담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손이었죠. 처음 사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커피를 사지 않았습니다. 6유로는 제게 이틀치 식비였으니까요. 하지만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커피가 구매 제한이 붙을 만큼 팔린다는 건 저처럼 가격표를 보며 손익을 따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었죠. 그들이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몰라서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뭔지, 크레마가 뭔지 다 알면서도 손이 가는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0.3유로라는 현실이 놓여 있으니까요. 결국 월급날 아침 저는 한 박스를 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구매 제한을 겪은 터라 일부러 더 큰 대형마트로 갔어요. 박스를 집어 뒷면을 돌려보니 설명이 이탈리아어로도 적혀 있었죠. 뜨거운 물 80ml에 가루를 모두 넣고 저어 드세요. 6유로를 내고 나오면서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커피를 가르친 나라의 의사가 인스턴트 커피를 박스째 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곧 사라졌죠. 이달 대출을 갚고 송금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그 계산을 더 오래 했으니까요.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그리 길게 버티지 못합니다. 다음 당직날 새벽 1시에 환자가 뜸한 틈을 타 휴게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봉지를 꺼냈어요. 소피아가 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산 거였죠. 볼을 붓고 저 한 모금 넘기는데 소피아가 들어오다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샀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소피아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부터 마셨어요. 그때 이거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셨는데? 하루에 서너 잔이요. 새벽까지 공부하다 보면 바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방에서 물만 부으면 되니까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죠. 저도 시험 준비할 때 맛없는 자판기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2-3잔씩 마셨거든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피아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던 겁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방에서 바로 되는 선택지가요. 저희 동기들 거의 다 마셨어요. 누가 먼저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스터디룸에 늘 있었습니다. 공동구매도 했고요. 공동구매.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한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이미 그 세대 전체에 당연한 물건이 됐다는 뜻이었죠. 유행은 어느 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낸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극한의 시간을 같이 통과한 무언가는 결국 습관이 되니까요. 그날 퇴근길 저는 습관처럼 단골바에 들렀습니다. 바리스타와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20초 만에 에스프레소가 나왔죠. 작고 얇은 잔, 표면에 얇게 올라온 크레마. 한 모금 넘기니 쓴맛이 혀 앞쪽에서 먼저 오고 뒤이어 은은한 신맛이 따라왔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단맛이 살짝 올라왔죠. 좋은 원두를 제대로 뽑았을 때만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30초 만에 잔을 비우며 생각했죠. 이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다듬어온 방식입니다. 이건 여전히 옳아요. 그날 밤 당직 새벽 2시. 저는 또 노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향이 퍼져서 바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층이 쌓인 향이 아니라 따뜻하고 고르게 번지는 향이었죠. 컵을 들고 의자에 앉아 차표를 넘기며 한 모금씩 홀짝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바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죠. 그날 하루 제 안에 2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바에서 마신 20초짜리 한 잔과 새벽 휴게실에서 마신 20분짜리 한 잔. 하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다른 하나는 차트 옆에 앉아서. 바에서의 20초가 의식이라면 휴게실에서의 20분은 버팀이었죠. 사람에게는 그 2가지가 모두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대출을 갚고 송금을 끝내 새벽 2시에 혼자 차트를 넘기는 그런 날에는요. 그 금요일 밤 당직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의 입에서 단어 하나가 귀에 걸렸어요. 커피 조제품.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수출 통계 그래프가 떠 있었죠. 2025년 들어 한국산 커피 조제품의 유럽 수출이 전년 대비 21% 넘게 늘었고 일부 국가는 무려 400% 넘게 폭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방송이 한국 식품 수출 통계를 보도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보도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됐다는 뜻입니다. 1년 사이에 수요가 몇 배로 뛴 건 취향이나 유행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화면 앞에서 동네 마트의 구매 제한 안내문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의 스터디룸 이야기도요.
따로 있을 때는 작은 일처럼 느껴지던 장면들이 화면 속 숫자와 나란히 놓이자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해외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한참 읽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의 카페인 공급원,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가난해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걸 이걸로 처음 알았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반응이라 생각했는데 읽을수록 익숙했습니다. 소피아의 말과 마트에서 계산하던 제 모습과 똑 닮아 있었으니까요. 공급원이라는 단어는 취향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죠. 없으면 하루가 흔들리는, 일상을 지탱하는 무언가에 붙이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커피가 일상을 지탱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방식이 지금 유럽의 새벽까지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느새 그 방식 안에 들어와 있었죠. 다음날 루카가 제가 노란 봉지를 뜯는 걸 봤습니다. 뭐야, 너도 그거 마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평소와 달리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루카, 가르쳤으면 된 거지.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지난주 TV에서 봤는데 유럽 수출이 작년보다 21% 늘었대. 일부 나라는 400%가 넘었고 루카는 한참 말이 없었죠. 반박이 아니라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도 컵을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린 커피를 가르친 나라야. 그 말을 처음 들은 뒤로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11월 로마에서 열린 국제응급의학학회에서 저는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야간당직 의료진의 피로관리였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야간당직 의료진의 카페인 섭취를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 소비가 그와 별개로 늘었습니다. 배체가 아니라 추가였죠. 에스프레소는 발을 갈 수 있는 낮 시간에, 인스턴트는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하나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버티는 연료였죠. 스페인에서 온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 인스턴트 커피 특정 나라 제품입니까? 네. 도마시아의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있어요. 작년부터 인턴들이 마시더니 지금은 레지던트도 다 마십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도 끼어들었죠. 베를린도 똑같아요. 당직실 냉장고 위에 늘 있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한 의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제품 이름이 뭐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한국의 노란 봉지예요. 로마에서 나폴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가방 속 노란 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가르친 나라라고 믿어왔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새벽 도시를 어떻게 버텼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배운다고 해서 가르쳤던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통은 그대로 남죠. 다만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진 곳이 있다면 그 불빛 아래 놓인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새벽을 한국에서 건너온 노란 봉지 하나가 조용히 지키고 있었죠. 누구를 이긴 것도 누구에게 굴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힘든 시간에 곁을 지켜준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 나라가 세계의 마음을 얻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전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